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좋은 첫인상을 주는 기대감은 누구나 있을 텐데요.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에는 3초도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첫눈에 들어오는 외면을 보고 상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얼굴과 옷차림을 관리하고 귀티나게 외면을 꾸며야 하는 걸까? 그런데 운을 부르기 위해서는 이 외면이 내면만큼이나 무시 못할 요건이라는데요. 외면으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산다는 것은 보다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에 따라 큰 운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말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워싱턴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어떤 옷차림을 하는지에 따라 수입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부자가 되려면 내 외면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옷차림은 생각보다 말년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책을 비롯한 현인들의 지혜를 통해 좋은 대운을 부르고 잘 잡기 위한 운이 좋아지는 외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자들의 공통적인 외면들을 참고하여 실제 우리의 옷과 외면에도 적용할 수 있게 준비하였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듣기 전 행운이 들어오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에 항상 감사합니다. 운이 좋아지려면 외면을 관리하라. 정관계 인사, 대기업 총수들이 앞다투어 찾는 성공학의 대가들은 말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남들에게 보이는 외모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은 실제 증명이 되었기도 하지요.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면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수입의 10배 많게는 100배 이상도 달라졌다고 하지요. 대한민국 최고의 주역 전문가로 꼽히는 사람들 역시 얼굴은 운명을 알아볼 수 있는 기상 예측도와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운명도 얼굴의 변화를 통해 미리 짐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형상은 사물의 결론이지만 소위 관상이라고 말하는 타고난 생김새는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얼굴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다가올 운명을 시시각각 반영합니다. 그래서 성형을 하는 것이 아니어도 내 운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딱 알아보는 것인데요. 내 얼굴이 밝아졌는지, 어두워졌는지, 없던 상처가 생겼는지, 아니면 뭔가 콕 짚어 말할 수 없는 좋은 변화가 있는지를 누구나 느낍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얼굴은 세월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고 또 많이 변할수록 좋다고 하지요. 그만큼 운명에 활력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운이 들어올 때도 낯빛부터 바뀐다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읽어 운명을 고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얼굴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상대의 얼굴도 볼 줄 알고 이를 통해 귀인을 만나고 대운을 붙잡는 것이지요. 운명은 수많은 가닥이 모인 복잡한 실타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으로 딱 잘라서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들도 많지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옵니다. 얼굴에 드리워진 운명의 사건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단순하게 주어졌다고 말하는 운명보다 내가 만들어 나가는 후천운, 이것은 실타래와 같은 운명이기에 많아질수록 점점 더 튼튼해집니다. 그러니 내가 바꿀 수 있는 운의 영역을 넓힌다고 생각하고 운을 바꾸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그냥 열심히 산다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새로움을 일으켜 운명에 쌓인 장작에 불을 붙이는 것이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에서 스스로 돕는 자는 생명력과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좋은 운명에는 밝은 마음이 깃듭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 이야기를 나눈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과 몇 마디를 나눠보고 얼굴과 표정 습관을 보면 대체로 어떤 일을 하고 더 나아가 부와 지금의 행복까지 보인다고요.
그러니 외면을 잘 관리하는 것은 애군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운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가장 첫걸음은 얼굴과 옷차림을 살펴 내 운명의 기륭화복을 파악하고 차차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말년운은 얼굴에 드러난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40을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타고난 단점도 의지와 노력으로 바꿀 수 있고 그 노력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얼굴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일부러 표정을 꾸며낼 수도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얼굴의 표정을 능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래서 인간의 얼굴이 아주 특별하고 신비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얼굴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머뭅니다. 그래서 사람과 잠시 마주 앉아 있으면 그의 지성이나 의식 수준이 쉽게 파악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굴에 그 정보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머나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등장한 것이 관상입니다. 그만큼 얼굴을 보면 운명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인간의 삶에 얼굴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걸까요? 물론 쉽게 말해 잘생겼나 못생겼나, 예쁜가 안 예쁜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운을 바꾸는 얼굴에서는 이것을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현상은 얼굴의 역사를 만들고 얼굴의 흔적을 남기지요. 예를 들어 평생 많이 웃고 살아온 사람은 얼굴에 웃음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반면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아온 사람은 얼굴에 팍팍함과 피곤함이 역력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거나 화풀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어디가 어떻다고 딱 꼬집어 표현하지 못해도 한 번에 느껴지는 인상이 있지요. 표정에 따라 얼굴은 변화하고 실시간으로 살아온 역사가 기록됩니다. 이것을 살핌으로써 우리 자신의 말년운을 예측할 수도 있지요. 나이 들수록 옷을 잘 입어야 하는 진짜 이유. 나이 들수록 잘 차려입고 격조 있는 행동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간혹 나이 들어서 무슨 옷차림하면서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지 할 수 있지만 이는 안 좋은 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기능을 정의하기 때문에 미래의 많은 부분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름다움은 겉으로 나타난 특징일 뿐이지만 그 효능은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운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정장을 입어야 정장 입을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에 정장을 입나요? 좋은 자리에 초대받거나 공식 석상에 발표하거나 상을 받는 등 축하받을 일입니다. 정장을 아예 입지 않는 사람은 그런 기회가 점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장을 입을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은 운명적으로 점잖은 신분에서 멀어진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옛 현인인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질이 문화를 앞서면 천하고 문화가 실질을 앞서면 약하다. 군자는 실질과 문화를 두루 갖추어야 한다. 그러니 정장을 자주 입으면 운명은 점점 그쪽으로 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물은 겉모습에서 그 기능을 세밀히 살필 수 있지요. 옷을 잘 차려 입어보면 그에 따르는 효용이 발생합니다. 옷 역시 그 사람의 겉모습이기 때문이지요. 공작새는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밉니다. 이로써 짝짓기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지요. 이처럼 모든 생물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겉모습을 꾸며왔습니다. 진화의 목표 중 하나는 겉모습입니다. 물론 내면의 구조도 중요하지만 겉모습도 그에 못지 않다는 말입니다. 모든 생물이 이와 같지만 사람은 타고난 외모를 개발할 뿐 아니라 치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삶에 유리하기 때문이지요. 옷도 그런 이유 때문에 진화하고 옷을 상황에 따라 그리고 나에 맞게 잘 입을 줄 아는 것은 당연히 운명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유명 정치인을 비롯한 부자들 역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옷차림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요. 몇 천억대의 자산가를 만나고 놀랐다는 말이었습니다. 얼마 전 부자를 만났는데 우리나라에서 옷을 가장 잘 입는 몇 사람 안에 뽑히지 않을까 했다. 정말 언제나 옷차림이 훌륭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꽤 신경을 쓰는 것 같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첫눈에 호감을 살 수 있는 옷차림이었다고 하지요. 얼굴이 크게 미남은 아니더라도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듯이 외면이 아주 근사해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겉모습을 관리하느냐 아니냐는 그 사람의 태만한 습관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모든 일에 꼼꼼하고 부지런한 사람일 확률이 높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의 운은 좋아질 확률이 옷차림에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 사람보다 높겠지요. 헤어스타일 역시 남녀를 불문하고 단정하고 예쁘게 가꾸면 좋습니다.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면 운명도 그렇게 되지요. 사소한 행동 습관이 좋은 관상을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얼굴이 아름답더라도 옷이 그에 맞지 않는다면 자기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꾸며서 예쁘면 결과적으로 예쁜 것이 아닐까요? 꾸미는 것이 남을 속이는 짓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런 치장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솔직한 것도 아니지요. 나 자신의 외면을 잘 꾸미면 그것도 내 운이 됩니다. 옷이든 화장이든 헤어스타일이든 제대로 갖추면 운명이 편안하고 매사에 순탄해질 수 있지요. 외모를 꾸미거나 옷을 잘 갖춰 입는 것은 관상의 확장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잘 입고 잘 꾸며도 볼품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신에 맞게 잘 꾸미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안경도 잘 맞추었으면 좋은 관상이 되고 치아도 잘 교정하고 미백하면 그건 역시 운을 부르는 좋은 얼굴이지요. 그런데 지나치게 치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옛날 조상님들 역시 과유불급이란 말을 하셨습니다. 온몸을 알록달록하게 꾸미거나 전부 밝거나 하나같이 어둡기만 한 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오래 보고 있으면 약간 피곤한 느낌도 주지요. 밝은 빛을 오래 보면 피곤한 것처럼 무조건 밝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성인들의 스승이었던 강태공의 말처럼 화려하고 밝은 것은 오래가지 않고 반드시 그 빛이 바라기에 모름지기 아름다움이란 그윽한 면도 있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이른바 신비감인데요. 모든 것을 드러내려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러움과 균형감, 조화로움, 이 삼박자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헤어스타일, 화장, 옷가방, 구두 등이 모두 밝고 화려하면 마치 등불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기운이 쉽게 흩어지고 운명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온통 무채색인 작업복을 입고 배낭에 운동화만 착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겠지요. 있는 그대로가 훌륭하다면 거기에 더해 자세나 동작마저도 절제미와 우아함을 갖춰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운을 만드는 나의 외면입니다. 그렇기에 좋은 운명을 기다린다면 현재의 모습을 더욱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겠지요. 나이 들어 귀티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옷차림은 이렇게만 바꿔라. 그렇다면 좋은 운을 부르는 옷차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나 나이가 들어도 귀티가 나고 귀하고 격 있는 사람으로 보이길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차림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옷차림을 바꾸는 방법 간단하면서 여러분들도 적용할 수 있으니 끝까지 보셔서 실행해 보시면 더욱 큰 운이 들어올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본적인 옷은 2년에서 3년 주기로 바꿔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옷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얗고 검은 상의나 단색으로 된 상의가 그렇습니다. 이런 기본 아이템은 일반적으로 깔끔한 인상을 주고 평상시에 입기에도 과하지 않아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빨리 낡습니다.
따라서 비싼 것을 사는 대신 적당한 가격대의 상품 중 질이 좋은 것을 구입해서 주기마다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의의 넥라인은 3년 정도가 지나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아직 멀쩡해 보이고 구멍이 난 것도 아닌데 그냥 한참 입어야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 옷을 자주 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매일 보는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옷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소 셔츠나 면티 종류를 자세히 보면 세월이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생활에서 나온 얼룩이 있거나 목이나 등 부분에 보풀도 생긴 흔적이 있지요. 또 부분적으로 바른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평상시에는 너무 화려하게 입기보다는 수수하면서도 단정한 멋이 잘 어울립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옷을 깔끔하게 입는 사람들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요. 그러니 이런 기본적인 옷은 너무 비싼 가격대의 옷을 입기보다는 너무 저렴하지 않은 적정한 가격대의 옷을 주기적으로 구입하고 교체해 주는 것이 기본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두 번째, 여름에는 옷이 얇아지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줘야 합니다. 이제 여름에 들어서니 많은 분들이 얇은 옷을 입으실 텐데요. 여름은 겨울과 달리 옷을 많이 걸쳐 입지 않는 편이기에 옷차림 역시 단조롭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너무 심플한 옷을 입는 그대로 따라 입기만 해서는 내 개성을 드러내기 힘들 수 있지요. 이때는 색이나 무늬 디자인에 조금씩 변화를 줘보는 것입니다. 가령 하얗고 검정 티만 입었다면 다른 색의 티를 입어보거나 가끔은 기분 전환이 될 꽃무늬, 낙엽 무늬의 디자인도 입어보는 것이지요. 이 역시 지나치게 단조로운 것에 변화를 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스타일에 변화를 주는 팁 좀 더 드리자면 무지 티셔츠를 로고 티셔츠로 바꾸기만 해도 시선을 잡아당겨주는 포인트가 됩니다. 위아래 옷이 전부 하나의 색이어도 가방이나 지갑, 팔찌, 목걸이 등으로 색을 더하면 지루하지 않은 코디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늬가 화려한 것이 부담스럽다면 상의보다는 하의에 매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해가 강렬한 여름에 더 빛을 발하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베이직한 상의를 더하면 충분히 주목받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옷을 입고 나서 신발을 고른다는 생각보다는 신발 역시 하나의 아이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우리의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이 아픈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지요.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발등이 높은 경우 발에 맞는 구두를 만나지 못해 굳은 살이 생기거나 생채기가 나는 등 각종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은 나에게 좋을 리가 없지요. 발이 아프면 미간에 주름이 생겨 얼굴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자세 역시 엉거주춤 서 있게 되어 척추가 곧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디자인이 예뻐도 몸에 무리가 가는 구두를 신으면 자세가 엉거주춤해져서 결코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일단 옷을 입고 나서 신발을 고른다는 생각보다는 신발 역시 옷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이 매일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신발은 어떤 신발일지 찾아봐야 합니다. 매일 산책을 한다면 가벼운 단화가 좋고 외출할 때 나에게 맞는 로퍼를 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을 한다면 나에게 맞고 오래 신어도 발이 아프지 않은 스포츠화를 찾아봐야겠지요. 신기 편하고 내 취향에 맞는 신발을 기본 신발로 들여보세요. 출근할 때에도 가벼운 저녁 약속에도 여행을 갈 때에도 신고 싶은 신발인지가 좋은 신발의 기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만의 개성, 나만의 빛나는 아이템 한 가지를 옷차림에 더해본다면 운을 부르는 옷차림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갖고 있을 법한 기본 아이템을 입었을 때 세련되고 시크해 보이면서
단정한 멋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평범해 보이고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 통일에 맞춰 입은 심플한 옷이 그냥 단지 눈에 튀지 않고 귀찮아서 입은 것 같이 보이지 않으려면 소재에 변화를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같은 검정이어도 속이 비치는 실크 소재, 기모 소재의 푹신푹신한 소재는 다른 느낌을 줍니다. 또 가죽 소재에서 나오는 느낌도 다르지요. 빛이 반사되면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동일한 소재의 옷을 입으면 빈틈 하나 없는 수트로 보이거나 재미가 부족해서 밋밋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같은 색의 옷에 나만의 행운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건 역시 내 인상을 남기기 좋은 방법인데요. 은팔찌, 금반지, 다이아 목걸이, 보석이 달린 장신구들을 착용하는 것은 스타일에 포인트를 주어 인상이 달라 보입니다. 반짝이는 액세서리나 손목시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는 유색의 가방이나 구두, 부츠 등을 착용한다면 하나의 빛을 더하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특별히 화려한 색을 더하지 않아도 이 하나만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띄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인상을 남겨줍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 생기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좋은 운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지요. 왜일까요? 왠지 모르게 자신이 없다는 생각을 부르는 옷을 입으면 나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가치가 없어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앞서 말한 운을 부르는 옷차림을 나에게 적용할 때 꼭 기억해 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이 질문들을 옷을 입을 때마다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1. 이 옷을 입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나요? 2. 내 지위나 역할, 지금 갈 자리에 어울리는 옷일까요? 3. 내 매력과 장점이 잘 드러나는 옷인가요? 4. 이 옷을 입으면 설레거나 감사한 마음이 드나요? 이 기준이 충족되면 옷을 입을 때 나만의 자신감도 완성됩니다. 옷을 입을 때마다 이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생각과 더불어 운을 부르는 마음가짐이 완성될 것입니다. 좋은 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면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년에 들어서면서 외면을 가꾸는 것 역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언제나 풍요와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보다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